안녕하세요. 식약처 정책으로 리보세라닌 처방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번 달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대체 치료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아직 리보세라닙은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예외적으로 임상시험 의약품의 사용 승인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HLB 엘리바의 리보세라닙은 임상 3상까지 끝났지만은 NDA를 준비 중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 치료 목적 사용에 대한 공급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즉 판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는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 요거를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NDA 신청하기도 전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HLB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죠. 분봉으로 보면은 2시 40분쯤에 저 기사가 나왔으니까 장 후반에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근황을 보면은 건보료 적용으로 중국에서요, 약가가 인하되었음에도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다뤄왔던 켈리 크라이테리언, 켈리 공식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고요. 보면은 반복되는 일련의 베팅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최적 베팅 규모를 결정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만약에 1회짜리였다면은 또 전략이 달라지겠죠. 공식도 달라질 테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른 어떤 전략보다 우월한 성과를 내는 게 켈리 공식입니다. 여기서 장기란 무엇인지 설명해 두는데, 관측된 옵서베이션이죠. 베팅 성공의 비율이고요. 이게 베팅의 성공적인 확률과 동일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거 빈도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전체 n분의 어커런스의 확률이 빈도주의 해석이죠. 그래서 주사위 던지면 6분의 1로 1의 눈이 나온다. 여기 이제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각 참가자가 $25를 받고요, 60% 확률로 앞이 나오는 동전 던지기 베팅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야, 확률이 내가 단 1%만 높아도 그 돈 다 가져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60%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250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8% 참여자가 파산했습니다. 60% 확률인데도 파산했어요. 그리고 평균 지급 금액은 $9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5에서 $91로 평균 지급됐으니까 일단은 벌긴 벌었습니다. 6%가 넘으면은 벌긴 벌어요. 자, 그리고 이 중에 21% 참가자만이 최대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61명 중 18명 참여자는 한 번에 동전 던지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참가자는 어떤 판에서는 뒷면에다 걸었다고 합니다. 뒷면은 40% 확률이죠. 그냥 재미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당연히 최적이 아니고요, 올바른 것은 돈의 20%를 거는 겁니다. 베팅 규모는 질 경우에는 조금씩 감소가 되고 이길 경우에는 조금씩 증가를 하겠죠. 20%씩 거는 겁니다. 그거에 20%씩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그래서 오랜만에 또 다시 이거 공식을 보게 됐는데요. 이 F는 보유자금 대비 베팅 금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베팅 규모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20% 나왔었죠. B는 순배당률. 그래서 내가 1원을 베팅하고 승리하면은 1원의 B원을 추가를 합니다. 1 플러스 B 이렇게 추가가 되고, P는 승리 확률, Q는 패배 확률. 100% 마이너스 P가 돼야지 Q가 되죠.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60% 앞면 나오는 동전 던지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P는 60% 승리 확률이죠. 0.6, Q는 0.4가 됩니다. 그 다음 1대1 보상이면은 B는 1입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대로 넣으면은 0.6 곱하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B1, 그래서 2죠. 1.2 마이너스 1 0.2, 그래서 20% 나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만약에 확률이 나한테 불리하다, 도박사가 오히려 갖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한 푼도 걸지 말 것을 추천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기 보면은 BP-Q는 0, 이거 이렇게 넘겨보면은 BP는 Q, 그래서 B는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팅 규모가 0입니다. 한 푼도 걸지 말 것. 그래서 이거 B 넘기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게 0보다 작으면은, 근데 사실은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승리확률이랑 패배확률 이런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그냥 0보다 작다로 해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BP-Q,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음의 결과, 그래서 반대편에 베팅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었는데 적색이 18개고 적색 외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색이 나올 확률이 더 낮죠. 그래서 승리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나올 경우에는 이 적색에 거는 게 아니라 적색 외에다가 보유자금의 19분의 1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색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9분의 1이니까 총 보유자금은 다른 데다가 19분의 1로 걸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카지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에 거는 것은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베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공식을 잘 보면요, 이게 기대 순수익 나누기 승리시 순수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피해 확률로 B를 얻죠. 승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면은 1원을 날립니다. 이거 분해에 이거 밑에 B는 1원 베팅했을 경우에 B1을 추가로 획득하는 순수익. 승리할 때 내가 B1을 추가로 얻잖아요. 그래서 승리할 때 B1을 얻는 순수익. 그 다음 또 여러가지 응용할 수 있는데 B는 1이라고 하는 도박들에서는 요거 1을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P-Q가 나옵니다. B가 1이 돼버리니까 P-Q인데 Q는 또 1-P잖아요. 그래서 여기 1-P 하면은 2P-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비율은 2P-1이 돼요. 뭐 밑에 이런 결과들은 결국에는 이거 하나 알면은 다 그 도출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잘 알고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더 꿀팁을 알려드리면은 논문 자료 같은 것들을 구글링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뭐 블로그 그런 것들 나올 수가 있는데 논문만 찾고 싶을 때 여기 구글 스콜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소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내가 찾고 싶은 논문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uncomputable numbers라고 치겠습니다. 이건 앨런 튜링의 논문을 찾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자, 클릭하기 전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PDF 파일로 위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 AM 이 튜링이라 적혀 있죠. 그래서 튜링의 논문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 다음에 이제 논문들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거기 숨겨진 의미들을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인상 논문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어디셔널 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후속적인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며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 I don't understand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후속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알지 않을까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유머로 쓴 것들인데 읽어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다 보면 AKA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쓰이죠. Also known as, 그러니까 뭐로도 알려진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공유를 해드리면은 중심극한 정리도 하긴 해야 되는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링크를 걸어놨고요. 유니폼, 이것을 한번 n은 2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9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 25로 하고 나오고, 점점 n의 개수가 커질수록 정규 분포랑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니폼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약간 치우친 이런 것들도 과연 뽑아서 평균을 낸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할까 궁금하잖아요. 직접 보면 됩니다. 약간 이제 이쪽 오는 것 같아요. 정규 분포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점점 n이 커질수록 신기하죠. 이렇게 스퀘어드 돼 있는데도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또 이제 뭐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된 것도 같은 거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신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멀도 있고, 노멀은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저가 있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뭐 이런 것도 과연 될까? 해봅니다. 해보면은 이거는 너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당연히 다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될까? 뭐 이런 게 될까? 해보면 신기하죠.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증명을 해서는 알고 있겠지만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랑은 또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지긴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한번 직접 구현해보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 도입 이전 계약, 국책 과제, 특허권 계약, 이 5가지 세부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도 차근차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시를 해야 하는 것과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IND 같은 경우에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되지만, 전임상 같은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프리 NDA는 NDA 전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관련이 없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공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IND나 뭐 NDA 이런 것들은 공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전임상, 사전검토, 프리 NDA 이런 것들은 공시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을 관련 공시들을 이제 내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